1990년 12월 28일, 일본 후쿠오카현 다가와군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전소된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외진 구역이라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려진 차에 동네 아이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 생각하고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사망한 남녀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그들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한 명은 무직인 시라이 씨라는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기타 큐슈의 한 보석점 종업원인 이쿠요라는 여성이었는데, 대시보드에는 시라이 씨의 필적으로 그녀와 관계를 가지려다 자기를 바보 취급해 살해했다며 용서해달라는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남녀 관계에 문제가 생겨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본인 스스로도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였지만,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망한 이쿠요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보험금 수령인이 가족이 아닌 그녀가 일하는 직장의 대표라는 것이었죠. 이쿠요가 일했던 직장의 대표 치에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20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녀는 졸업한 뒤 일자리를 찾던 중 1990년 10월에 오다라는 남성이 올린 보석가게 종업원 구함이라는 구직 공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별다른 면접 없이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채용된 그녀에게 그는 자기 명의로 가게를 차리면 문제가 있다며 그녀에게 대표 자리를 맡아달라는 좀 어이없는 부탁을 합니다. 사회 경험이 없던 그녀는 이를 허락했고 오다는 고맙다며 그녀의 성을 따와 가게 이름을 마쓰다 보석이라고 정했습니다. 당시 42살의 오다는 단골 가게의 여성에게 매우 남자답고 신사적이며 잘생긴 얼굴에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의 환심을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도, 강도질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자주 감옥을 들락거렸던 나쁜 사람이었죠. 여심을 흔드는 재주가 있었던 그는 자신보다 22살이나 어린 치에를 깨었고 얼마 안가 그에게 넘어간 그녀는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완벽하게 넘어왔다고 느꼈을 시기, 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녀를 꼬드겼습니다. 올해 초에 자기가 자택 화재 보험으로 보험금을 탔었는데 허술한 점이 많았다며 더 큰 보험금, 예를 들면 생명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일하지 않아도 몇 년을 놀고 먹을 수 있다고 꼬드겼죠. 그는 누군가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보험금을 타려면 친지나 지인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그리 되면 의심을 사는 것이 아니냐고 그녀가 묻자 그는 종업원을 재해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 수령인을 회사 대표로 정하면 그러한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에겐 이미 범행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몇 달 전 그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해 사원 여행 중 종업원 3명을 살해할 계획이었지만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단념했는데 점점 화재보험으로 탔던 돈이 줄어들자 결국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차려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종업원 모집 공고를 보고 온 치에를 처음에 범행 대상으로 삼을까도 했지만 그녀와 관계를 맺으며 마음을 바꿔 새로운 종업원을 모집했던 오다. 그렇게 그의 타깃이 된 종업원이 처음 언급한 전소된 차에서 발견된 이쿠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이쿠요를 재해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 수령인은 대표인 치에로 지정하고 테레쿠라를 통해 알게 된 시라이 씨라는 남성을 유인해 그가 그녀를 살해한 것처럼 꾸미는 계획을 세웠죠. 테레쿠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화방과 같은 것으로 남성이 낯선 여성과 전화통화를 즐기는 가게를 칭하는데 남성이 가게의 개인실에서 대기하면 여성은 다른 장소에서 전화를 주고 이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가게는 요금을 받게 됩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그리 발달하지 않아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싶은 이들이 이런 테레쿠라를 많이 이용했는데 시라이 씨는 그런 남성들 중 한 명이었고 오다는 치에로 하여금 그에게 접근해 만나자는 약속을 잡게 했습니다. 이쿠요를 살해한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1990년 12월 25일 우선 이쿠요를 외진 장소로 불러내 살해한 오다는 그녀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어 가게로 갔고 잠시 뒤 치에가 불러낸 시라이 씨가 차를 타고 나타나자 가와사키정의 외진산으로 그를 데려가 다음과 같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싶어 꼬셨는데 나를 바보 취급해 살해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오다가 불러주는 대로 유서를 쓴 시라이 씨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한 명을 살해하고 왔던 그에게 거칠 것은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을 살해한 그들은 다가와군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시라이 씨의 차에 둘을 옮긴 뒤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라 전소된 차량은 이틀 뒤 발견됐는데 경찰은 치에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도쿄로 도망쳤습니다. 당연히 꿈꿔왔던 보험금도 받지 못했죠. 도피 생활 중 돈이 떨어지자 오다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를 했고 치에는 테레쿠라를 통해 조건 만남을 가지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 당시 오다는 도쿄에 사는 친족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자기가 두 명을 살해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언론에선 보험금 살인으로 조사 개시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경찰이 지명 수배까지 내렸음에도 한동안 그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1993년 말이 되어서야 강도질을 하던 오다가 경찰에 체포되며 그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죠. 하지만 당시 치에는 함께 있지 않았고 그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기에 보험금 살인에 관한 기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1996년에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는 친족의 증언을 비롯해 다른 증거들을 모아 검찰은 오다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1999년 3월에 결국 그는 자세한 범행 내용은 자백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둘을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해 12월에 검찰 측은 냉혹하고 비정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 변호 측은 아직 공범자인 치에도 실종 상태라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지만 2000년 3월 15일의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범행을 주도했고 동기 역시 참작의 여지가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규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이유였죠. 오다의 사형이 확정되고 한 달 뒤인 2000년 4월 29일에 거의 10년의 도주 생활을 했던 치에가 경찰에 자수했고 그녀의 자백을 통해 오다가 침묵했던 사건의 전모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했던 점 때문에 2002년 6월에 재판부는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죠. 2007년 4월 27일에 오다의 형이 집행됐고 치에의 경우 아직 수감 중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일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누명까지 씌우며 완전 범죄를 꿈꿨던 그들. 하루빨리 지옥에서 둘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